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체 활동에 대한 코비드19의 영향과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이윤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발표의 목차는 간단한 제 소개와 더불어서 코비드19는 우리 신체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으로서 신체 활동 촉진 전략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 저는 현재 선문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관심 있는 연구 분야는 운동심리학에 관심이 있습니다. 운동심리학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어떠한 사고 양식, 태도를 가지고 운동 행동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운동에 참여했을 때 정신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변화하는지에 대한 학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운동 심리학에서는 이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노인을 대상으로 또는 유아를 대상으로 이런 이론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비드19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경제적으로 너무 큰 타격을 줬고요. 더 나아가서 개개인의 신체 활동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서 사람 간의 만남을 어, 통제하고, 그리고 어, 그 체육시설 같은 환경을 이용할 수 없음에 따라서 그런 신체 활동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서 신체 활동 감소는 이런 스트레스, 우울증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런 코로나는 2030 세대에게도 많은 우울을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WHO에서는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신체 활동을 집에서라도 할 수 있게끔 권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오른쪽 기사들을 몇 개를 캡처했는데요. 이런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 따라서 집에서도 손쉽게 비대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어든 신체 활동과 우울, 불안 등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여러분들도 예측한 바와 같이 신체 활동은 당연히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 응답자의 30% 정도는 중등도, 중증의 우울 증상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즉, 이런 낮은 수준의 신체 활동은 불안과 우울을 향상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체 활동과 우울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을 봤더니 이런 항우울제로서의 세로토닌 효과, 높은 수준의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그리고 뇌의 산소 섭취 상한에 영향을 줌으로써 이런 우울을 개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신체 활동은 이런 우울을 개선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체 활동은 그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비약물적 치료 중 하나로서 권장되고 있음에 따라서 많은 신체 활동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신체 활동에 어떠한 과정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강신념 모형, 계획된 행동 이론, 변화 단계 이론 등이 있죠. 이러한 이론들이 개인의 심리적 태도, 심리적 변인이 어떠한 심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뒀으면 둔 반면 사회생태학적 모델은 개인의 행동이 심리적 변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심지어 각 시도별, 국가별 정책적 부분까지 신체 활동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최근에 이제 듀얼 프로세스 모델이라는 것이 제안되었고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듀얼 프로세스 모델이 얘기가 되기 전에 대부분의 이론들은 개인의 심리적 변인, 이런 긍정적 태도나 의도가 있으면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측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통해 알아봤더니 이런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활동을 하지 않을 확률은 36%, 그리고 의도가 행동으로 연결될 확률은 42%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러한 의도 행동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른 의도 행동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바로 듀얼 프로세스 모델이 제안이 되었죠. 인간이 행동을 하기 위한 정보 처리 과정은 두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이론입니다. 먼저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의도, 이런 심리적 변이는 바로 시스템 2로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시스템 2의 특징을 보면은 정보 처리 과정이 느리고 노력이 들어가며 의식적인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 복잡한 의사 결정이 있는 반면에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1은 학계에서 그동안 주로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바로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정보 처리 과정이 빠르고 무의식적인 이러한 자동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시스템 2가 우리가 기존에 연구를 했었던 의도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시스템 1은 바로 습관을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의도와 습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신체 활동으로 예측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의도가 약할 때 습관이 강하다면 신체 활동을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 성공을 할 수 있는 주요 단서로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봐도 이런 규칙적 습관이 성공을 일으킨다. 생활 습관이 성공을 정한다. 이러한 말씀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존에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무의식적 행동, 즉 습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습관은 바로 66일이 66일에 걸쳐서 만들어진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운동 습관은 6주 동안 주당 4회씩 운동하면 운동 습관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운동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러한 4가지 요인에 의해서 운동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적 보상이죠. 내적 보상이라고 하면 어떤 행동에 대한 만족, 재미, 즐거움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운동 습관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 그리고 환경적 단서. 환경적 단서라는 것은 큐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단서가 되는 행동을 촉발하는 단서가 되는 것은 바로 뭐 몸짱 연예인의 사진이나 이러한 것들이 단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통제력. 개인이 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 즉 어 너무 어려운 과제 수준에 있는 행동은 운동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즉 좀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행동, 적정 수준의 난이도가 있는 행동들이어야만 운동 습관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런데 또 다른 연구자들은 바로 운동 습관을 다시 2가지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운동 습관이라는 것은 바로 실제 운동을 수행하는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하단에 습관의 사진들을 구분해서 놨는데요. 기존에 다뤘던 습관이라는 것은 바로 오른쪽 하단에 보는 이런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바벨을 어떻게 들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루틴 같은 것이 되겠죠. 이러한 수행 습관을 얘기했었던 반면 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사진과 같은 운동 준비 습관이 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준비 습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실제 운동 행동을 하는 습관이 아니라 운동을 하러 가기 전에 준비하는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운동화를 챙긴다든가 운동복을 챙기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운동 준비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를 봤더니 예 그 운동 준비 습관 그리고 운동 수행 습관 그리고 의도가 어떻게 개인의 그 운동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더니 운동 수행 습관은 안타깝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 운동 준비 습관이 바로 어 운동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즉 이에 따라서 실제 운동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그만큼 운동을 준비하는 습관을 만들어 준다면 더 유용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저 같은 경우에도 피트니스 센터에 가는 과정이 어려워서 어 결석을 하거나 이러한 케이스들은 있었지만은 이런 실제로 갔을 때 힘든 과정을 거쳐서 피트니스 센터에 도착을 했을 때는 실제 무리 없이 이런 운동 행동을 했었던 경험적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힘든 시기에 신체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으로서 집에서 운동을 많이들 하시겠지만 이러한 운동 준비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긴 시간 강의를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